네, 어벤져 전략회의 3월 25일 화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사실 제가 미리 공지는 안 드렸었는데 어제 여기 인근에 있는 조선호텔에서 한동훈 대표 초청으로 해서 산학연 어제 강연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산학연 자문위원으로 있어서 어제 제가 사회에도 봤는데 많은 분들께서 오셔서 또 인사도 나누고 그런 자리가 있었습니다. 참 오랜만에 이렇게 그냥 이 댓글로만 이름만 보다가 직접 여러분들 얼굴 뵈니까 너무너무 반갑고 또 여러분들 응원과 열정 정말 참 뜻깊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좀 가끔씩 이제 이렇게 나갈 때마다 여러분들 뵈면 제가 매일 많은 분들 또 인사도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이런 기회가 있기를 또 기대하겠습니다. 지금 최근에 지금 산불이 말입니다. 지금 어마어마하게 또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바람이 지금 서울도 굉장히 지금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는데요. 지금 일단 경북 의성에서 발화한 이 산불이 안동을 거쳐서 청송까지 지금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꽤 이 괴물 산불이라고 할 정도로 크게 지금 산불이 번지고 있는데요. 제가 그쪽 출신이라서 아는데 그쪽 청송 이쪽 가면 산세가 굉장히 험합니다. 그리고 나무가 굉장히 많고 산세가 험하고 특히 소나무가 많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 소나무는 한번 불 붙으면 잘 꺼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이게 이 산이 계곡이 이게 하다 보니까 이 산간지풍이라고 그러니까 이 계곡을 따라서 흐르는 이 바람 이게 굉장히 세서 굉장히 지금 아마 이 안동 인근하고 지금 청송까지 이 불이 번지고 있다고 합니다. 밤 사이에 낮에는 이제 이 진화 작업을 하는데 밤에는 못 하니까 그렇죠. 지금 밤에 꽤 많이 확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 끔찍합니다. 여러분들 이게 삶의 터전이 하루아침에 지금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지금 있다 보니까 지금 헬기가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 헬기 자체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참 이 내일 모레인가요? 27일 날 비가 오긴 한다는데 5mm밖에 오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비가 좀 많이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강동구 명일동에서 정말 어마어마한 싱크홀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4차선인가 5차선인가 여기 싱크홀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오토바이를 타고 가던 한 남성이 바로 싱크홀로 떨어졌는데 17시간 만에 결국은 이 발견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이 15m 예, 그 50m라고 그랬나요? 50. 예, 50m. 50m에 떨어졌는데 결국 심정지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지하철 9호선 지금 공사하는 그런 장소였다고 그러는데요. 저기 화면 보시면 알겠지만 가다가 거의 한 4차선이 그냥 몽창 내려앉았어요. 저기 보시면 쭉 이제 가는데 저기 보십시오. 4차선이 거의 그냥 순식간에 내려앉아 버렸어요. 정말 큰일입니다. 이 요즘 도심에 이 지하철 공사, 경전철 공사가 많다 보니까 이 싱크홀이 꽤 많아요. 그러게요. 지금 밑에 지하수나 이런 이제 그 길이 또 바뀌기도 하고 네. 이런 게 밑에서 통제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50m 깊이가 파였는데도 사실 위에선 전혀 몰랐기 때문에 되게 무서운 거지. 저는 이게 이 정도 싱크홀은 외국에서만 봤는데 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싱크홀 문제가 지금 심심치 않게 벌어지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굉장히 커가지고 놀라운 거지 사실 꽤 있었던 네. 거기 때문에 다른 도로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는 좀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연희동 쪽이었나요? 그때 예. 한번 싱크홀이 크게 있었고 요번에 했는데 그때보다 이 싱크홀이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깊이가 50m였다고 합니다. 50m면 어마어마하게 밑으로 떨어진 건데 지금 뭐 옆에 집안도 지금 약해져서 굉장히 지금 조심을 해야 되는 그런 차원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정말 운전을 하실 때 이게 참 운인 것 같긴 합니다만은 하여튼 좀 조심 운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3월 28일은 서해 수호의 날입니다. 서해 수호의 날을 맞아서 한동훈 대표가 앞서서 오늘 대전 현충원을 방문했습니다. 대전 현충원을 방문해서 천안함 유족들과 천안함 용사들 오늘 다 참배를 하고 오늘 대전 방송하고도 이제 인터뷰가 있다고 그러죠. 한동훈 대표가 이제 물론 3월 28일이 본 행사입니다만은 미리 가서 좀 인사를 드렸던 것 같아요. 네, 하루 일찍 가서 저 오른쪽이 고 한상국 상사의 부인 김한나 여사죠. 네.
한동훈 대표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같이 했던 분이고, 그다음에 천안함 그 유가족들하고 오늘 같이 저렇게 하루 일찍 또 본행사 가면요 네. 굉장히 번거롭고 뭐 하고 정말 추모하기 위해서는요 저렇게 좀 조용하게 찾아가는 게 더 의미가 깊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 뭐 보수의 가장 기본적인 어떤 가치는 호국 보훈입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몸을 던졌던 분들, 희생됐던 분들, 그 유족들을 보살펴 주는 게 저는 우리 보수 세력이 반드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요즘은 천안함 뭐 폭침설을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는데 이 폭침설이 정말 뭐라 그럴까 이게 정말 이 진실이 밝혀지기까지는 꽤 오랜 시간 걸렸잖아요. 참 민주당 인사들이 심심찮으면 이걸 가지고 뭐 무슨 이 음모론 네. 이런 걸 퍼뜨리고 특히 거기 앞장선 게 김어준 김어준. 뭐 퍼뜨려서 정말 유족들이 몇십 년간 정말 가슴 속에 정말 이 상처를 안고 살았습니다. 이제 그래도 좀 그나마 대우받는 시절이 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문다혜가 이 이스타젯 항공 관련된 남편 취업 관련해서 지금 피의자로 입건됐다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건 예견이 됐던 겁니다. 이게 작년부터 쭉 이어지는 수사에서 계속 참고인 지위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부터도 뭐 법조인들이면 상식 있는 분들은 다 이건 피의자성 참고인이다. 수사 내용에 따라서 그 현장에서 피의자로 전환이 돼도 할 말이 없는 사건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변인들이 다들 수사에 비협조적인 이 태도를 취하는 거다. 네. 그런 논평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건은 정말 이런 내용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사건에 관련돼 있는 모든 사람들이 출석에도 제대로 응하지 않고 네. 다 오면 진술 거부권 행사하고 난 모르겠다 그러고. 왜냐면 이거는 보통 내가 한 말이 힌트가 돼가지고 내가 내 혐의가 드러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그럴 때 이런 대응을 하거든요. 네. 문다혜 씨 같은 경우에는 피의자로 전환되는 건 사실 시간 문제였어요. 왜냐면 남편의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자기네 가족 전체가 태국으로 넘어가는데 전혀 모른다? 이 과정을 전혀 모르고 아버지인 문재인 대통령과의 관계 전혀 모르고 그럼 누구한테 귀뜸을 듣고 갑자기 거기에 자리가 만들어져서 취업을 하고 그리고 청와대 행정관이 동원이 돼가지고 태국에 집도 얻고 모든 편의를 봐주면서 세트로 넘어갔잖아요. 네. 이거에 대해서 문대희 씨가 모른다고 할 수 없죠. 그냥 직장이 태국에 있는 직장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시간 문제였고 아마 이거는 기소까지도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하여튼 참 앞으로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병화부지사 이 공소장 이 기소장에 보면 공소장 안에 내용을 보면요.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북한에 이 고급 정원수인 금송하고 주목을 보냈는데 근데 한 5억 원 상당을 보냈는데 근데 이거를 워낙 이 금송하고 주목은 그 고급 정원에 이제 쓰는 그런 나무래요. 근데 그걸 그냥 보내면 이게 이제 좀 드러나니까 이걸 산림 복구용이다. 요렇게 해갖고 이제 만들어갖고 북한에 보냈다는 거예요. 5억 원어치를. 그러니까 이게 그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금송하고 주목은요 굉장히 그 고급한 그 어떤 정원에 이런 데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누구한테 쓰겠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고위층에 뭐 상납하는 그런 용도 아니면 생각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제 북한은 민둥상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굉장히 정말 심각해요. 그 이제 그 보통 이제 베이징에서 평양 그 순환공원 들어갈 때 그때 낮에 들어가면 그 평양 그 북한의 그 민둥상 보고 진짜 소스라치게 놀랄 정도로 시뻘겋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그 황토색. 그러니까 그걸로 인한 뭐 홍수부터 시작 그 문제가 많아서 산림 복구용이라고 하는 것은 그 민둥산 거기다가 뭔가 좀 나무를 심어가지고 뭘 하겠다는 건데 거기에 저런 고급수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참 이런 것들이 하나 둘씩 점점 이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희가요 세 가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어제 이 한덕수 총리 대행이죠. 한덕수 대행에 대한 이 헌법재판소 기각이 됐는데 이걸 두고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연결짓는 그런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 두 사건이 너무나 같을까요? 아니면 정말 이 어제 뭐 일부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기각 가능성을 더 키워준 것일까? 뭐 그런 전망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좀 분석을 우리 구자랑 변호사와 함께 자세하게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이 어떤 날입니까?
정말 내일은 이재명 대표 운명의 날입니다. 내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이 항소심 선고가 오후 2시에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점점 시간이 다가오니까요. 이재명 대표 입이 원래 거칠었는데 아주 본색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와 함께 정말 박찬대도 거의 자기 보수처럼 미쳐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탄핵에서 이제 기각된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 또 탄핵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중독도 아주 제가 볼 때는 심한 중독 같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고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